안녕하세요. 광주 성형외과의원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임홍철이라고 합니다. 한참 동안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가슴 재수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술 방법이 바뀌면서 제가 집도한 분 중에서 가슴 수술을 받으신 후 다시 재수술이 필요해요 라고 찾아온 분이 최근 6, 7년 동안 저 기억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슴 수술은 실제로는 의외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보형물 종류 특성을 수술하기 전에 자꾸 설명해 드리지만 보형물을 선택한 건 수술 받는 분이 특정한 보형물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집도하는 의사쌤이 강요하기 힘듭니다. 그런 이유로 수술하기 전에 각각 보형물, 저 경우는 30-40년 전에 사용됐던 보형물부터 각각의 문제점과 특성들을 미리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재수술 받은 분의 경우는 저에게 약 4년 전에 가슴 성형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 그동안 모양이나 촉감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성형 수술 받으시고 최근에 초음파 촬영을 통하여 가슴 보형물이 파열된다는 게 의심돼서 재수술 받은 분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분의 경우 실제로 초음파가 받기 전까지는 모양과 촉감에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의 종류를 모두 설명드렸고 실은 가슴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의 종류에 따른 수술비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보형물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보형물을 선택하셨습니다. 단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주변 사람이 어떤 걸로 받았더니 촉감이 되게 좋았다라는 하나의 이유로 수술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30여 년 이상을 각각의 보형물을 모두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안정성, 즉 장기간 보형물의 변형이나 파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한 보형물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많은 분이 보형물을 선택할 때 지인들의 추천이나 몇몇 특정 병원에서 특정한 보형물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인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많은 보형물을 구입해 놓고 소비되지 않은 이유로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는 실은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수술 받으러 온 분의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사진과 같지만 외관상 보기에도 촉감이나 모양에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는 첫 마디가 특정한 보형물 선택할 때 더 강하게 안전한 보형물을 저한테 좀 이야기하고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보형물은 저의 경험으로 최근 7, 8년 동안은 그 보형물에 대해서 파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특히 구축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학술지에도 그 결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수술을 하러 오신 분들 사연들을 듣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좋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심한 비대칭이라든가 아니면 변형 그런 걸 이유로 재수술을 같은 병원에서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찾아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분의 경우 재수술을 받고 지금 거의 2주일이 되어 가는데 재수술의 경우에는 처음 수술에 비하여 통증이 아주 경미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가끔 안타까운 것은 수술 후에 구축은 수술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료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양쪽에 심한 비대칭이나 모양 이상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보형물 자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수술 방법이나 수술 후 숙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 수술에서 모양 이상이나 이런 것을 이유로 재수술을 받으면서 꼭 재료를 바꿔야 합니까? 꼭 재료를 바꿔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수술 시에도 보형물 선택함에 있어서 안에 들어있는 젤의 특성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즘은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티바는 기존에도 쉘 껍질을 3겹으로 포장되어 나왔지만 기존에 1겹으로 되어 있는지 3겹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점이 유의해서 수술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입장이나 수술을 받는 분 입장에서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가슴 수술에 있어서 특정 병원에서 우리는 정말 아프지 않게 수술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흉근 바깥쪽에 보형물을 넣게 되면 통증은 정말로 미미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가슴에 기존에 있는 볼륨이 많은 분이 더 키우고 싶을 때 해당하거나, 아니면 가슴 볼륨이 적은 분들에게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흔히 리플링이라고 표시하는데, 가슴 보형물이 쉽게 살짝 만졌을 때도 가슴 보형물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수술을 절대 아프지 않게 수술한다는, 장시간 지났을 때 안정성 면이라든가 촉감 면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슴 보형물을 넣을 때 대흉근과 갈비뼈 사이에 집어넣는 경우는 통증도 아주 심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조금 더 세게 만졌을 때 실제 안쪽에 근육이 꽉 누르고 있는 보형물과 실제 본인의 가슴 조직 사이에서 이질감이 너무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개선시키는 방법이 이중평면법이고, 기존에 가슴 재수술에 있어서 처음 수술보다 대부분은 통증이 경미합니다. 다만 가슴 보형물이 너무 쉽게 만져지는 느낌 때문에 근육 위에다 넣었다가 다시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중평면법을 시행하게 되면 처음 수술과 비슷한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이전 수술에서 근육과 갈비뼈 사이에 넣는 방법을 택한 분이라면 재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통증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